요즘 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대기업의 채용이 항상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요. 구직자 모든 분들이 정말 취업하는 그날을 위해서 취업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업의 고수들의 노하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취업의 전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취업의 고수들의 치열한 토크 배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요, 성공적인 취업의 로드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오늘 주제와 고수분들을 소개할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구직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토익 점수도 애매하고 학점은 우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이 구직자들은 모두가 자격증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분별한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형은 왜 치킨집을 하는 걸까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고수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그 고수들이 동네 아저씨인지 진짜 고수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시죠. 이 취업의 전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김상중하 씨가 나와서 그것을 알려주마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시고, 네, 오늘의 주제는요, 과연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구직자 대표로 유정승 씨와 강주리 씨 나와주셨거든요. 유정승 씨, 네. 주변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따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많나요? 네, 근데 제 주변은요, 대다수 그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네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그런 자격증을 음주운전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지만 그걸 다시 따기 위해서, 그것도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자격증은 맞는데, 네. 저희가 취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또 제 주변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홈패션, 또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어딘가 또 새로운 데 이렇게 구직을 하려면 항상 그 자격증을 먼저 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또 자격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유정승 씨가 취업의 재수생이라 그러면 강주리 씨는 취업의 신입생이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동생이에요. 아니야. 무슨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입생 얘기 한번 들어보죠. 취업의 신입생 얘기. 네, 취업의 신입생입니다. 제 주변 제가 오늘 또 주제가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조금 주변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좀 실용적이어서 그런지 자격증을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딱딱 필요한 것만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네, 오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크를 하기 전에 아예 돌직구 한번 던지고요. 이게 과연 취업에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미리 보고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강주리 씨 준비됐죠? 네,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은 또 무엇인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4위는 학벌이고요. 3위는 인턴 과정, 2위는 학점,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직무 관련 자격증이라고 무려 46.8%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취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과연 이 안에 계신 8분의 고수분들은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예스와 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예스,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노가 4분이고요. 예스가 3분이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박성룡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드셨는지 윤호상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란 게 이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에 잣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려면 인사 담당자에서는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기준은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학점이라든지 외국어 같은 경우는 성실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무와 연관되는 자격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보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도 어느 정도 취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취업에는 도움이 된다. 뭐 직무와 연관된 건 반드시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지은 교수님도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윤호상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필요하다. 그 이외의 자격증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 이승우 교수님도? 네, 저도 예스라고 했어요. 왜 예스라고 그랬어요? 그 인사 담당자들 채용하는 사람들의 좀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 요즘 인사 담당하세요? 아니, 왜 그분들을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구직자들이 이렇게 그 채용 담당자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서류 전형이 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뭔가 이렇게 활동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젊은 피죠. 신원종 교수님께서는 노라 그랬거든요. 예, 제가 노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한 6년 정도 이 취업 컨설팅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좀 잘 된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지도를 하면서 자격증이 아예 하나도 없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말 뭐 2종 오토 이런 거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잠시만요. 이종 오토가 왜 우리 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표현하자면 절름발이 자격증이죠. 왜 또? 이 방송 너무 이상하네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취업을 당당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또 지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해서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신희태 교수님도 노라 그랬어요. 네.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은행권에서 금융 3종 세트 자격증을 적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왜 그랬을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자격증들은 들어와서 따면 됩니다. 그 3종 세트가 뭐였나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증권 무슨 상담 이걸 본인도 모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 좀 물어보세요.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사라졌다. 네, 많이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어떤 능력을 지니거나 자질을 지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격증이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도움이 될지언정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신상훈 교수님도 노라고 하셨죠?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건 아마도 채용 과정의 역량 검증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것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뽑는 회사에서는 그 힘의 검증터가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격증을 취득하라. 그래서 무조건 저는 거기에는 노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노다. 차석호 교수님, 뭔 생각하고 계셨어요?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노라고 하셨죠? 왜 노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격증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것이 취업의 목적으로 수집한다면 이것은 스펙이고요. 근데 내가 북극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삶의 스토리라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참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쫓아서 가기 위한 역량 개발의 부산물로 생긴 자격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취직을 목적으로 이것저것 수집하는 자격증은 지금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스와 노가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한 분만 중간을 드셨어요. 박성윤 교수님. 저희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희가 못 보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아마 아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고수분들 중에 유일하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작가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저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의 희망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나오셨군요. 네, 자격증이 없으신데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정말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장을 3번씩이나 바꿨고,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일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자격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 특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는 얘기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직무와 관련된, 그래서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건 분명히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자격증을 따느라고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중간적 입장을 들었고요. 꼭 뭐 튀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앞에서 한 내용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팽팽합니다. 근데 채용식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증을 꼭 필요라고 생각하는지 보드판에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짝사랑 먼저 들어볼까요? 윤호상 교수님. 네. 결혼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물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혼 못 하시는 줄 알고 짝사랑이라고 그런. 짝사랑의 키워드는 뭐냐면 짝사랑이란 게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격증이란 부분이 단순히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따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라든지 그 직무와 연관성을 가진 것을 좀 관심을 계속 내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짝사랑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짝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군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절대 이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면접을 봐요. 그래갖고 이제 짝사랑하죠. 너 삼성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뒤에 갖고 현대는 현대 사랑하죠. 이게 짝사랑하는 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윤 소장님처럼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다 짝사랑하는 게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받기 위해서 사실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짝사랑하는 거 그래 알아 증명해봐. 이제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표현이 짝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를 가지고. 자, 일단. 그것도 어려운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석호 교수님이 별 찾아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윤호상 교수님 사랑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왕 그냥 얘기 들어본 거 그냥 별 찾아가시는 우리 또 장석호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똥별이라고 쓰셨어요. 기업 입장에서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별똥별은 눈에 확 띄잖아요. 확 띄죠. 근데 운석도 비싸고. 그렇죠. 네네. 근데 곧 사라져버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잠깐 반짝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로 맞아떨어졌어요. 진짜로 눈에 확 띄지만 잠깐 보이고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취업에 들어가면 별로 안 쓰는 자격증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야, 음유시인이죠. 별똥별만 찾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자, 결국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무용지물도 그런 의미인데 별똥별도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왜 저는 무용지물이냐면 이 개개인의 구직자들이 어디다 써먹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쓸까요? 웃음치료 지도사.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죠. 그리고 무슨 다이어리 지도사.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근데 취업할 때? 웃음치료 지도사 뭐 이런 것도? 그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겠죠. 제 같은 사람이 경영자라면 웃겨보세요. 웃기지를 못했어요. 탈락. 할 수 있겠죠. 자격증이 있으라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증명에 필요한 건데 관계 증명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특별한 가정 추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없다. 하지만 무용지물인데도 회사에서 취업하는데 그걸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진짜로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시간 절약이라고 이승훈 고수님은 적으셨어요. 네, 역지사지 정신이죠. 어렵네요. 네. 오늘 뭐 방송 힘드네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 저희 구직자들이 이렇게 그 취업을 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회사에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죠.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일일이 다 몇백 명, 몇천 명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쪽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 표시가 돼 있으면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절약의 어떤 그런 그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저 눈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나요? 근데 시간 절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채 자격증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아니죠. 그러면은 기업 측에서 시험을 따로 준비하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돈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뭐라 그러죠?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운전면허증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있어요. 운전 잘하십니까? 택시 운전기사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스피드를 즐겨요. 탈락.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럼 다음 주서부터는 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잘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운전도 잘하구나. 이게 매칭이 되고 관계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우리 저는 있습니다. 없잖아요. 아까 재취득 이야기 했잖아요. 친구. 주변 분들. 신상훈 교수님. 경찰서에서 나오셨죠? 아니, 경찰서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무슨.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 잘한다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어떤 실행?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강규리 캐스터는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은데. 아니, 이승우 교수님. 착하지 않으세요? 교수님은 뭐. 이승우 교수님. 너무 사심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방송. 네. 근데 기업을 본인이 인정을 해요. 사심 방송이라고. 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이 선발하는 과정에 기업은 굉장히 시간과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너 이거 잘하니? 이거 잘하니?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구직자분들에게 또.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회사에 들어온 입사한 분들도 잘 못 챙기는데 구직자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고 쓴 우지은 교수님의 얘기가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적으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스피치 교육 회사를 운영하면서 강사들의 그 이력서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력서에서 어떠한 뭐 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수료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에게 우선은 먼저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자격증이 아예 없는 친구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자격증은 필요하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뽑겠네요. 저희 죄송한데 두 분은요. 나가서 연애하세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딱 이제 이력서를 딱 봤는데 자기 회사에 맞는 자격증도 있지만 특이한 자격증이 있으면 또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걸음마라고 적은 또 신희태 고수님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격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어차피 모든 아이들은 나중에 걷고 뛰고 잘 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엄마의 눈에 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있는데 얘가 좀 많이 잘 달리는 아이고 이 새끼는 잘 못 달리는 얘야 새끼입니까? 네. 그러면 못 달리는 새끼예요? 어떤 새끼? 잘 달리는 새끼. 잘 달리는 애고 얘는 못 달리는 새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어차피 인사 담당자는
가장 괜찮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애를 선택하지 새끼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갓 머리를 가눌 수 있는 아이와 네. 그리고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이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관심도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몇 개를 갖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격증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님 고수님을 제외. 운전면허. 예, 그럼요. 그것도 뭐. 그럼 다 자격증이 있는데 장석호 고수님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격증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많답니다. 일단 박사도 자격증으로 취급해줘요. 네네네. 그래서 몇 개? 저희 때는 박사 수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3급과 한국 보디빌딩 협회에서 주는 보디빌딩 코치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 옛날에. 지금. 막 힘이 들어가잖아. 팔이 굉장히 두꺼우세요. 두껍지. 어디를 운동하신 거예요? 잠시만. 이건 천성적으로 큰 거거든요. 저거 운동이 아니라. 저도 있어요. 보디빌딩 자격증 저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같은 거. 잠깐만요. 갑자기 긴장되지 괜찮습니다. 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옆에 있잖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만하죠. 제가 느낌 아니까. 네. 뭘 또 느낌을.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뭐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딴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부산물로 생긴 거예요. 저희는요, 지금요, 약간 취업을, 구직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때 혹시 자격증을 따신 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걸 따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운전면허는 옛날에 땄고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다 해갖고 제가 이제 그 레크레이션 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가갖고 수업을 듣고 이제 뭐 실습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취업할 때 그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취업을 하고 나서 이 보통 종무식 같은 거 하면은 보통 파티처럼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리고 꼭 체육 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등산 꼭 하거든요. 그런 거 갈 때마다 항상 이제 MC를 봤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협회 홍보 대사.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협회를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천상 저는 궁금한 게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도움이 되셨어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왜 취득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선배님들 모시고 한번 제가 이 진행 같은 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이런 그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 답변도 했었고 그게 좀 주요해가지고 실제로 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요번에 종무식 때 그 호텔에서 하는데 각설이 타령 진행해봐. 예 알겠습니다. 후회로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우 교수님은 자격증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운전하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회사 들어가서. 지금은 자격증이?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자격증이 뭐 사무자든가 컴퓨터 쓰는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 자격증 수당으로 25,000원씩 줬어요. 돈을 위해서. 25,000원. 25,000원씩. 여기가 없죠. 되게 저는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원래 다니던 회사는 마케팅 회사였는데 나는 정말 교육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캠프 지도자 과정이라는 교육을 들었고요. 그 교육을 들으면서 그때 만난 분들에게 캠프 지도자가 진짜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제가 실질적으로 마케팅에서 교육 쪽으로 제 직업을 옮긴 케이스인데요. 그때 만약에 제가 교육을 받지 않고 그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면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런 캠프와 어린이 교육 쪽으로 제 진로를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자격증이라면 충분히 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인들이 또 아무래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구직자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면 자기가 정말 이분 정말 대단하다. 자격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 신성호 교수님.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몰라요. 이름을 창식이라고 해도 모르고. 그분이 과거에 저랑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기자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32개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이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32개. 그런데 이분은 현재 이제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셨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만났더니 44개로 늘렸어요, 자격증을. 와.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렇게 쫙 펼쳐진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쫙. 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될 자격증의 목록을 한 20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삶의 어떤 목표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런 분에게는 자격증이 이제 무용지물이 아니라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반문하고 싶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구직자분들 만나면서 그 자격증을 보신 적 있다 그러셨잖아요. 몇 개까지 따신 분을 봤나요? 한 7, 8개 정도 있는 취업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뭐 독서 관련, 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뭐 인터넷 관련, 또 어떤 이렇게 뭐 문화활동 관련 이런 것들. 근데 예. 그분이 취업을 했습니까?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애매모호하네요. 자격증이 7, 8개인데 예. 분명히 취업을 했으면 그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이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그런 뭐 대여섯 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친구랑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가는 친구랑 이게 나중에 딱 비교를 해보니까 그 자격증이 대여섯 개 있어도 저는 영어 실력이, 그러니까 영어 자격증이 없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또 영어 얘기도 했었지만, 이거는 정말 이 자격증의 우선순위에서 이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요, 왜 자격증 때문에 이렇게 울고 웃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취업 자격증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MC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면 아마 전 안 할 겁니다. 물론 자격증에서 떨어졌을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취업 자격증에 대해서 고수분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동안 저희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구직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취업에서 학벌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고 유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막 여러 개 이것저것 다 따기보다는 이제 굵직한 거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소학회랑 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점이 많이 안 좋아요. 학점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쓰려고 해요. 요즘 막 여러 자격증도 있지만 스포츠 자격증도 막 따고 그러잖아요. 여가 자격증 막 그런 거. 네, 따면서 그게 물론 취업을 위한 거지만 다른 색다른 경험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 취업을 준비하는 경쟁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혼자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따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영어는 이제 대부분 다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편이 조금 더 자신에게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격증 다 따니까 저도 따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따도 직장 가서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따서도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랑 잘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자신만의 장점을 키워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쓸모없는 자격증. 무분별하게 이런 자격증을 따는 모습이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고수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을 취업을 위해서 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주변에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통해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격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자격증을 따는 것이요, 그 음료 자판기에서요, 음료 뽑듯이 이렇게 그렇게 따는 게 아닌데, 문제는요, 그 자격증을 10개 이상 딴 구직자도요, 기업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정말 자격증이요. 그 취업 시장에서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또 제가 그 자격증 필요성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또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봤는데요. 10명 중 9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중에는 과반수 이상이 자격증이 2-3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취업난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구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격증의 종류 및 개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두 분 다 저희 남이 한 얘기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제 얘기 같지는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취업만을 위해서 자격증 늘리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우지은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글쎄 직종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저 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이력서 칸을 채우기 위한 자격증 늘리기는 돈과 시간 낭비 또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신희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격증을 정말 취업만을 위해서 숫자만 늘려가는 거. 아까도 뭐 7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올바르지 않는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닌지.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질문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취업만을 위해서 자격증을 뽑는 것들.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뽑았는데 그 자격증이 나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직무나 직군에 연관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경력과 경험과 그리고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현실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요. 자, 여기 계신 고수분들에게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 없는 거부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좋습니다. 보통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 대표적인 게 이제 컴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모스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보통 다 컴퓨터 다 쓰실 줄 아시죠? 엑셀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너도나도 땁니다. 그래서 그걸 따고 나면 저는 뭐 컴퓨터 자격증 있고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채용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엑셀로 이 지원 자격을 그 지원서를 쓰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부러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페이지 나누어 보기 아시죠? 그거를 안 하면 엑셀은 그 장별로 나눠졌고 프린트가 막 되거든요. 막 전화가 옵니다. 구직자들한테 저 지원서 출력하는데 100장씩 나와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 전화 왔던 친구들 보면 모스 컴활이 또 자격증이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필요 없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취업 컨설팅 이 강의를 가갖고 얘기할 때 너가 최종 면접에 가갖고 내가 모스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면 내가 너 취업 컨설팅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필요 없는 저는 물론 이 주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조금 필요 없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모스나 컴활 자격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산점을 된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 필요 없는 자격증은 조금 그 전체적인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구직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없다. 이런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적지 않은 대학교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스나 컴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게 졸업 요건이에요. 많은 대학이 영어와 컴퓨터 활동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신현종 고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대기업이 어느 우수한 컴퓨터 활동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그런 애플이라던가 하는 회사가 너 자격증이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려면. 해야 되는 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그냥 관례처럼 그냥 해왔던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은 교수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자격증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와 관련된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떤 하나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왜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대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소에 뭐 관심사나 취향, 뭐 취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열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취미와 관련된 자격증을 좀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에 관련된 자격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빙,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 그게 약간 네. 튀는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활기찬 사람인지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이력서상에서는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신윤종 교수님께서는 어떤 자격증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좀 도움이 될 거다. 오늘 본인의 생각. 오늘 자격증의 핵심이 운전면허입니다. 사실 네, 운전면허인데 사실 이 취업 지도를 하다 보면 영업직이 제일 많아요. 이 지도를 할 때 보면 영업직을 제일 많이 선발합니다. 기업들이. 근데 여기에 지원하는데 운전면허 당연히 필수입니다. 네. 또 기업에 가면은 회사차를 몰 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대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구직자들 중에서요. 그래서 야, 이 회사 취업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하니까 따라 그러면 저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닐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배우는 게 또 운전면허입니다. 운전이라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가장 필요한 건 운전면허 먼저 따는 게 이게 가장 기본 자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 그 자격이나 어떤 역량이 무엇인가 봤을 때 필요하면 따는 게 자격증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직자 대표인 두 분 궁금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전면허증, 우리 신현종 교수님께 말씀했지만, 그거를 제가 20살 때 땄거든요. 네네.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땄었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때 얘기를 왜 해줘요? 아니, 갑자기 운전면허증 얘기하니까. 묵컥했어. 아니, 저도 모르게 그때 고생하면서 땄던 운전면허증 그게 아르바이트 하기 힘들겠어요. 고생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물류센터에서 가서 열심히 박스 뜯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거 울컥해가지고 감정이입 돼가지고 그래서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취업할 때 운전면허증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정성호 씨께서도 제가 신입생, 그러니까 막내 때 그랬죠. 네가 참 운전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못 맡긴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애마니까 자기. 어딜 데리고 다녀도 제가 운전해서 제가 먹이고 제가 모시고 다니고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더니 면허증을 따게 했어요. 네. 면허증 있었어요. 근데 차가 없었죠. 지차 타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차라리 면허증이 없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허증하고 또 글쎄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격증인데 약간 이제 생각이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컴퓨터 자격증을 저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도 그냥 자격증 저희가 다 있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저희가 회사나 이런 데 필요한 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만약 고장 났어요. 뭐 어디 부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수리?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포맷 정도는 네네네.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 오히려 포맷을 못 해요. 컴닥터 같은? 그렇죠. 컴닥터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저같이 제가 코미디언실 또 전혀 컴퓨터.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구직자 대표니까 얘기하는 게 이제 운전면허증하고 실용적인 컴닥터. 급하게 생각해낸 것 같은데. 급하게 생각해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급하지 그러면 안 급해요 지금 사람이.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여유로워? 안 급한 강주리 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여유롭게. 네네. 제가 주변 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은 정말 엑셀, 그다음에 PPT, 워드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자마자 고수분들이 웃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왜 웃는지 아니 윤호상 교수님 왜 웃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점이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컴퓨터 자격증은 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격증이 중요하다 보면 이공계의 경우는 그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 취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좀 논하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게 직무와 연관되는지, 그래서 인문계는 오히려 자격증의 그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공계는 기사 자격증,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따놓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연결을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지도했던 그 학생 중에 이 사회체육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사실 자격증 뭐 있어 그랬더니 그 인명구조 자격증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취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 땄어 그랬더니 다 딴대요. 사회체육을 전공한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제약사를 들어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단 썼어요. 근데 이 면접에 가가지고 이 자격증 왜 취득했냐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해상 레저 같은 데 가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약에를 대비해서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되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고 또 취업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취업을 하는 그런데 그건 취미 영역을 흥미와 매칭시키려는 어떤 스토리를 하려고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격증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를 논할 때 사실 빠뜨릴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능적인 것들이죠. 아까 엑셀, PPT 그거 왜 중요하냐. 요즘 사실 회사 내에 거의 OA를 보고 다루는 게 PPT잖아요. 근데 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증을 하려고 할 때 증명의 도구라는 게 가장 쉽게 그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구직자는 최악이었어요. 자기는 축구를 잘하는 거를 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취미를 축구라고 하고 특기를 헤딩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잘하는 자격증이 있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열심히 운동장에서 헤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관계 증명이 어렵잖아요. 맨땅에 안에서. 어떤 분은 취미는 운동이고 맨땅에 안에서 다행이네요. 특기는 스포츠. 네, 뭐라고요? 취미는 운동이고 특기는 스포츠라고 적었는데 네. 그분들은 뭐 자격증이 필요 없으신 분들 같아요. 사실 지금 자격증 그게 아까 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제가 30대 때 별명이 파워포인트 엔지니어였어요. 진짜 파워포인트 잘했거든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자격증 없어요. 진짜 잘하면 그 자격증 별로 저희가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채용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중소기업에서 사람 이렇게 면접 보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거기 뭘 적어놨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이게 학벌, 학점,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게 다 사실은 다 똑같은 스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반증한다고 하는 이게 지금 논리가 자꾸 왜곡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자격증, 취업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고수들은 과연 이 자격증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고수분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장쾅! 신익태 고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도장꽝이라는 얘기는요. 저희가 만약에 입사를 하려고 할 때 사장님이 도장꽝, 너는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직전에 할까 말까,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서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따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건 따라. 알겠습니다. 좋은 건 따라. 그리고 우진 교수님은 자신을 알라. 네,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우선 스스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지식,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길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라 그 뜻이군요. 국성이죠.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자격인간이라고 쓰셨어요, 이승우 교수님이요. 네, 죄송합니다. 딴 데 보고 있다가. 네. 여기 그만 보세요. 얼굴이 다 없어 지금 오른쪽에 화장이. 이승우 교수님? 예. 만약에 우리 강준 씨의 마음이 있다면 자격증을 따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격 인간이라고 썼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자격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증 이게 뭐 서류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에 자기 인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자격을 갖춘 인간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드러나거든요. 저 이승우 교수님 얘기할 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지. 여기를 넘어오시니까. 왜 처음에 저거인 줄 알았어요. 저기 준비 좀 하고 있느라. 그랬어요. 자격증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인사 담당자를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분들은 거의 수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다 스크린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 얼굴 표정과 자기가 써놓은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자, 그럴 때 그 이력서 칸을 채우기 위한 그 자격증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인간이라는 것을 태도와 또 어떤 지식으로 과감하게 표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주리 캐스터. 네, 잘 들었습니다. 본인만 이해하셨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역량이라고 썼는데요. 신상훈 교수님.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고수님을 뵙고 갑자기 생각난 자격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요? 미혼 여성 빠른 마음 취득사. 이거 뭐 연예정보회사에 바로 이거 저기 가능할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짧게 바람둥이. 카사노바. 그 사람은 카사노바. 그런 것과 좀 다르죠. 네. 우리가 마음을 얻는 것은 그 바람둥이에요. 제일 위험해요, 마음 얻는 게. 카사노바. 각별한 마음 뺏으면 다 뺏은 거죠. 그게. 각별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했던 키워드 풀이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미래적 가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를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그 가치를 검증을 받는 3자에게 사실 자격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을 대비한 자격증 취득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수님 그 자격증은 필요한 거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 교수님께서는 스토리라고 적으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면 이제 무슨 자격증을 딸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뭘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죠.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취업 전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파라슈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취직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가 나옵니다. 최악의 구직 방법 5가지, 최상의 구직 방법 5가지가 나오는데 최악의 구직 방법 1등, 이력서 써서 포스팅, 웹 포스팅에 던져놓고 기다리기, 성공 확률 4%에서 10%. 최상의 구직 방법 1등,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연구하라예요. 성공 확률 84%. 그게 먼저지 자격증을 갖고 나를 어떻게 포장할까?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얘기인 것이.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빠른 포기라고 가지고 온 이유인데요. 그 키워드를. 보통 저희가 자격증 중에 이런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 말고요. 대단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구직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한방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계리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시험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격증 너 왜 취득해? 그러면 보통 그 답변이 엄마가 따라고 해서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주변이 따라고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괴롭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격증이 다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다. 내가 필요 없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좀 빨리 포기하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게 본인을 알고 덤벼라. 이게 아마 제가 가져온 키워드랑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다름이라고 쓰셨어요. 박성윤 교수님은요? 저는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저도 앞서 얘기 들어보신 분들하고 좀 일맥하는데요. 제가 그 교육회사를 하면서 강사분들 프로필을 참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화려합니다. 자격증이 보통은 10개는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넘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이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이 살아온 인생 역정입니다. 여정이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콘텐츠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자격증으로 인사 담당자한테 기업에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과연 자격증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호상 교수님, 자, 와이프의 선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부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구직자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와이프 아닌 여성들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 임의로 상상해서 선물을 주는데 결국은 상대방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격증을 왜 보느냐. 그거는 반드시 뭐랄까 취미 특기보다는 직무와 연관성, 우리가 실제 일을 시킬 수 있는지를 보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셔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엄밀해서 지금 민간 자격증이 너무나도 난립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지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격증 입력란에 너무 많은 자격증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구직자를 위해서 조금 더 자격증 숫자를 줄이거나 핵심적으로 좀 해주는 게 양자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과연 자격증이 취업하는데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아니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야야, 자격증 숫자에 연연하지 마!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